그날은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제 손에 쥐어진 진단서에는 폐암 3기라는 잔혹한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해온 종양학과 의사인 제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현실적으로 2년 정도로 보시는 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암과 싸워온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이야.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69세.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의사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병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박명수, 올해 89세의 종양학과 전문의입니다. 20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매주 등산을 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합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삶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암이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직접 실천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서 실제 효과를 확인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에 극도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정상세포는 다양한 영양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바르브르크 효과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값비싼 항암제도, 고통스러운 치료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암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의 올바른 섭취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암세포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암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전체 암의 5-10%만이 유전성이고 나머지 90-95%는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가 50년간 종양학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생활습관에 따라 암 발생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의 힘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근본적으로 다른 대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브르크 박사가 발견한 바르브르크 효과에 따르면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해도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세포보다 18배나 많은 당분을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암세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암세포는 당분 공급이 중단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연료를 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암세포가 특정 아미노산에 극도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 없이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영양소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험한 결과 5가지 음식이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케톤체를 생성하는 음식들입니다. 케톤체는 정상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연료입니다.
마치 정상세포에게는 고급 휘발유를, 암세포에게는 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둘째,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음식들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암세포들이 제거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로 이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음식들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새로운 혈관이 필요한데 특정 음식들이 이 혈관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를 굶겨 죽입니다. 제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 5가지 음식을 활용한 대사적 치료를 병행하겠다고.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존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고 주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걱정했죠. 하지만 3개월 후 CT 촬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30% 감소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50% 감소, 1년 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안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깜짝 놀랐죠. 그 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권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기존 치료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이미 약해진 암세포들은 더 쉽게 죽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과 순서입니다. 무작정 특정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72세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2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체중이 10kg나 빠지고 식욕도 전혀 없어서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때 김할머니 딸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드시질 못해서 걱정이에요.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는 음식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김할머니께 5가지 음식을 활용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새싹과 아보카도를 중심으로 한 케톤 식단이었죠.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라며 거부하셨지만 딸분이 정성껏 요리해서 드시게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음식이 맛있어져요.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종양 마커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담당 의사도 이렇게 빨리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감탄했죠. 3개월 후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해요. 암 진단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현재 김할머니는 2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은 아보카도를 드신다고 해요. 두 번째는 68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대장암 3기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식단을 바꾸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적응해가는 방법을 택했죠. 첫 주에는 마늘을 활용한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늘 구이, 마늘 장아찌 등으로 시작해서 점차 섭취량을 늘려갔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녹차를 추가했습니다. 하루 3잔씩 식사 30분 후에
마시도록 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한 달 후 이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CEA라는 대장암 종양 마커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6개월 후 CT 촬영에서는 전이가 의심되던 부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음식이 정말 약이 되는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할아버지는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3번째는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난소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의사이면서도 가족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방법들을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아내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케토제닉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것이었죠. 하루 16시간은 단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라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저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신기하게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3개월 뒤 검사에서 모든 종양 마커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 진단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브로콜리 새싹을 갈아서 마시고 주 3회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82세 최만수 할아버지입니다. 전립선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게 오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나이에 뭘 더 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포기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최할아버지께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 그리고 저녁에는 강황 우린 물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특히 전립선암에 효과적이고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6개월 후 PSA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재 최할아버지는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산책하시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토마토를 드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는 45세 젊은 엄마 박미영 씨였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며 절망하고 계셨어요. 박미영 씨에게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브로콜리 새싹을 키우고 같이 녹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위해 새싹을 정성껏 키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1년 후 박미영 씨는 완전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며 희망을 전파하고 계세요.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음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바뀌었어요. 음식이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5가지 음식과 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새싹 마이너스 설포라판의 힘.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20-50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브로콜리, 새싹 한 주맥 30질, 사과 반 개와 함께 갈아서 마세요. 사과의 당분이 쓴맛을 중화시켜 마시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점은 열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조리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또한 씹어서 세포벽을 파괴해야 설포라판이 활성화되므로 새싹을 충분히 씻거나 믹서로 갈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집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씨앗을 사서 3-4일이면 새싹이 나오므로 항상 신선한 것을 드실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30-50지 정도입니다. 두 번째, 마늘 알리신의 항암 효과.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으깬 후 10-15분간 실온에 둡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돼요. 그 후 생으로 먹거나 저온에서 조리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2-3쪽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꿀에 재운 마늘을 드시거나 마늘을 우린 물을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 3쪽을 으깨서 올리브 오일에 10분간 우린 후 이 오일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세 번째, 녹차 카테킨의 혈관 신생 억제 효과. 녹차의 EGCG의 비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혈관이 필요한데 이를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원리입니다. 효과적인 녹차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0도 정도의 물에 3-5분간 우려내고 하루 3-4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카테킨이 파괴되므로 주의하세요.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식사와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면 녹차에 레몬을 약간 첨가하면 카테킨의 흡수율이 13배까지 증가합니다. 비타민C가 카테킨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으로 케톤체 생성.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케톤체 생성을 돕습니다. 케톤체는 제시도 HS 계속 편집 정상 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연료입니다. 즉, 정상 세포에게는 영양을 공급하면서 암세포는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보카도의 올레산은 암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암세포의 생존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정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하루 반 개씩 다른 저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 브로콜리 새싹 한 줌, 레몬즙을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케톤체 생성과 설포라판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아보카도가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아보카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다섯 번째, 강황 커큐민의 다중 항암 효과.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암세포에 대해 다각도로 공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으며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전이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면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2000%까지 높여줍니다. 제가 권하는 황금 우유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밀크 1컵에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약간,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끓인 후 꿀로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를 매일 저녁에 마시면 염증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강황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용성 성분인 커큐민이 기름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흡수되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강황 가루 기준 1-2티스푼 정도입니다. 단, 담석이 있거나 혈액응고저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과 조합이 중요해요. 아침 루틴 공복 상태. 브로콜리, 새싹, 아보카도 스무디. 30분 후 아침 식사 저탄수화물 위주. 점심 후 녹차 레몬 식사 30분 후. 저녁 마늘을 활용한 요리. 강황 황금 우유 취침 1시간 전. 주간 스케줄. 월, 수, 금 16시간 간헐적 단식. 화, 목, 토, 일 정상 식사단. 5가지 음식은 매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당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특히 정제된 설탕, 흰쌀, 흰 밀가루는 피해야 합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가 포도당이거든요. 둘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상태의 음식을 드세요. 가공 과정에서 항암 성분들이 파괴되고 유해 성분들이 첨가될 수 있어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항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병행하세요.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만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음식을 피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 새싹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들은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니까요. 20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앞에서 89세의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 자연의 힘입니다. 의학은 분명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을 약으로, 약을 음식으로 삼아라라고 했던 말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72세 김정순 할머니는 지금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암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네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6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 아침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마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될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저녁 마트에 가서 브로콜리 새싹을 사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마늘과 아보카도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20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암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89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과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희망찬 하루 되세요.